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요 뉴스를 스케치해드리는 HTC 뉴스캐치의 타프로입니다. 5월 26일 월요일, 오늘도 거품없이 정직하게 오늘의 미국 뉴스를 스케치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의 유학생 금지 명령에 대학가 전반이 흔들리며 명문대 자율성 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와 과학기술의 핵심 동력인 유학생들이 트럼프 조치로 위협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EU에 부과하려던 고율 관세를 한 달 유예하며 압박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진보 언어에 유권자들이 피로감을 느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를 강하게 비난한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는 방공 공백으로 민간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변동성에서도 ETF 자금은 사상 최고치로 몰리며 투자자 신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상추로 아이가 사경을 헤맸지만 당국은 식품 안전 경고조차 내놓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BTS가 전원 전역을 앞두고 완전체 복귀를 예고하며 글로벌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가의 다이어트 약이 보험에서 빠지며 환자들이 직접 비용을 감당하는 현실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인기 유아 콘텐츠 확보 경쟁에 돌입하며 어린이 시청자 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오늘도 뉴스캐치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등록을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이 조치가 전국 대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버드를 시작으로 명문대 자율성에 대한 전례 없는 압박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DEI 정책 폐지를 노린 문화 전쟁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하버드 재학생의 27%가 외국인 유학생인 상황에서 학문적 자유와 국제 인재 유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100만 명 이상의 외국인 유학생들이 미국 대학에 진학하며 과학기술 분야와 경제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명문대와의 갈등을 격화시키면서 이들 유학생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데요. 이하람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 유학생은 오랜 기간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등록금, 생활비 등으로 연간 약 440억 달러, 약 60조 원에 달하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며 특히 과학기술과 창업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대의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권한을 박탈하려다 연방법원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반유대주의와 다양성 정책을 이유로 대학들을 압박해온 일련의 조치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몇몇 유학생은 친팔레스타인 시위 참여 이후 비자가 취소되거나 구금되기도 했습니다. 유학생들은 미국에서 첨단 연구에 기여하고 실리콘밸리의 핵심 인력으로 활약하며 귀국 후에도 미국과의 경제 외교 교류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없으면 미국 대학들이 강좌 다양성 유지나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HTC 뉴스캐치 이하람이었습니다. 네, 유학생들이 단순한 등록금 수익을 넘어 미국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산임을 다시금 생각해보게 됩니다. 유미정 리포터, 트럼프 대통령이 유럽연합에 예고했던 50% 고율 관세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협상에 진전이 있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일요일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과의 통화 이후 원래 6월 1일부터 부과될 예정이었던 고율 관세를 7월 9일까지 한 달 넘게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제 진지한 협상을 하겠다며 유럽 측 요청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유예 결정, 이전에도 다른 나라들과 반복된 패턴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과거 중국과의 무역 협상, 또 캐나다, 멕시코와의 무역 재협상에서도 유사한 지연과 관세 연기 전략이 반복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벼랑 끝 압박 전략이 다시 등장한 셈입니다. 그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유럽 외교관들이 상대하기 어렵다며 50% 관세 강행을 경고했지만 돌연 태도를 바꿔 협상이 잘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유럽 측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 벌기 전략일 수도 있겠군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미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도 이번 위협이 유럽에 불을 지르기 위한 것이라며 트럼프의 강경 발언이 정치적 협상용 전술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유럽은 쉽게 굴복하지 않을 태세고 지속적인 지연은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 협상도 언급하던데요. 네, 짧게 덧붙이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 프로그램과 관련해 실질적 진전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복수의 고위 당국자들과 비공식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C 뉴스캐치 유미정이었습니다. 진전된 협상일지 또 하나의 정치적 제스처일지 지켜봐야겠군요. 유미정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시대를 맞아 미국 민주당 내부에서 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중도파들은 라틴X, 사회적 형평성, 푸드 인시큐리티 같은 복잡한 용어들이 일반 유권자들과 괴리를 만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말이 너무 대학 강의실 같다는 비판과 함께 그냥 쉽게 진심으로 말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 진영은 포용과 존중의 언어를 버리면 안 된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2026년과 2028년 선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말투부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에 미사일과 드론 400여 발을 퍼부으며 민간인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강하게 반응했는데요. 김윤범 기자 연결합니다. 네.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전쟁 이후 최대 규모로 우크라이나 내 최소 12명이 사망했으며 그중 3명은 어린이였습니다. 수도 키이우와 서부, 남부 도시까지 무차별적으로 공격당했고 방공망이 뚫리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푸틴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고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이 미쳤다며 로켓을 쏴서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푸틴과 통화하며 무역 협력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이번 공격 이후 태도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추가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군사 지원은 이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절실히 원하는 패트리엇 미사일의 추가 지원이 끊긴 상태입니다. 미국은 현재 자국 방어 재고를 유지하겠다는 이유로 무상 지원은 중단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판매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의 재고 기부 논의도 지지부진해 방공 공백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민간인 사망자 수만 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건 단순한 무기 문제가 아니라 인간 생명의 문제라며 국제사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TC 뉴스캐치 김윤범이었습니다. 전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방어 수단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군요. 김윤범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ETF에는 역대급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370억 달러, 약 600조 원이 유입됐고 이 추세라면 작년 최고치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특히 주가가 급락할 때 매수세가 더 강하게 몰리며 뱅가드의 S&P 500 ETF인 VOO는 세계 최대 ETF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시장 불안에도 ETF는 여전히 기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의 9살 소년 콜트는 오염된 로메인 상추를 먹고 신장 기능이 멈추며 사경을 헤맸습니다. 같은 균으로 15개 주에서 90여 명이 감염됐고 1명이 사망했지만 소비자 단체와 전 FDA 관계자들은 검사 인력 감축, 경고 시스템 축소, DOJ 식품안전기소팀 해체 등으로 미국 식탁의 안전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누가 우리 아이를 병들게 했는지조차 모른다면 보호는 불가능하다는 피해자 가족의 호소가 전국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이면 BTS 멤버 전원이 병역을 마치고 팬들 곁으로 돌아옵니다.
지난 2022년 앨범 Proof 이후 2년 만에 완전체 활동 재개에 글로벌 음악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멤버들은 군 복무 중에도 솔로 앨범으로 존재감을 이어왔고 소속사는 컴백과 공연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완성도 높은 컴백을 위해 정식 복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로 예상됩니다. 코로나 이후 침체된 K-팝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BTS의 새 메시지와 음악에 전 세계 팬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비만 치료에 쓰이는 GLP-1 계열 약물의 보험 적용이 줄어들면서 환자와 의사 모두 약값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월 $1,000가 넘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보험 거절률은 62%에 달하며 환자의 절반 이상이 직접 현금으로 구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고비용을 이유로 아예 약물 보장을 중단했고 약을 줄이거나 대체약을 쓰는 경우도 생기고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건 치료보다 생존의 문제라면서 불안정한 제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디즈니와 넷플릭스가 어린이 컨텐츠 시장을 두고 정면 승부에 나섰습니다. 디즈니는 유튜브 구독자 1억 9천만 명을 자랑하는 인기 유아 컨텐츠 코코멜론의 독점 스트리밍 권리를 확보했고 넷플릭스는 미국 대표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와 새롭게 배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각 플랫폼은 수천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어린이 시청자들을 끌어오기 위한 컨텐츠 경쟁에 불을 지폈습니다. KOTT 시장에도 큰 영향이 예상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비장의 무기는 아직 손안에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여러분 손안에서 희망을 찾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타프로였습니다.